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주요 소식들을 분석해보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소매 판매와 대형 유통업체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며 오르는 물가에도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과시하며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전고점까지 도달했고 1% 정도만 상승하면 또다시 전고점을 뚫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월마트와 홈디포와 같은 유통업체들의 실적 호조도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은 예상한 대로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뉴스들로 이미 보셨겠지만 서로 직접적인 충돌을 자제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끝났습니다. 뭔가 더 큰 화해가 있을 듯 했는데 아무래도 화상회담이라 그런지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당분간 미중 관련된 이슈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시장은 빅테크와 반도체 주들이 급등했고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홈디포도 실적이 잘 나와서 많이 올랐고 퀄컴도 7% 가까이 올랐습니다. 퀄컴 관련 소식은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이온큐의 실적과 급등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월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고 화요일 장 시작 부분을 보면 거의 보합인 상태로 출발했으나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33%나 상승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만약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으면 갭 상승하며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해서 상승한 듯합니다. 보시면 차트에서도 역대급 거래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현재는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남은 물량을 다 매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온큐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5달러쯤에 매수했고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2달러의 많은 물량을 정리해서 조금 남겨놨습니다. 한 달 반 만에 2배 가까운 수익을 줬으니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온큐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락업도 안 풀린 상태에서 이런 급격한 상승으로 개미 털기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숨겨진 호재를 알고 있는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과 좋은 뉴스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센트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는 예측치인 7센트보다 낮게 나왔고 매출도 23만 3천 달러가 나왔는데 이것 또한 예측치 25만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분기 14.8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봤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80밀리언 달러 정도로 아직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연간 예약 가이던스를 1,500만 달러에서 5% 정도 올린 1,580만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예상 매출은 약 1밀리언 달러로 3분기 대비 4배 정도 증가된 매출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 CEO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아이온큐는 이번 분기에 우리의 기술 로드맵을 구현하고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여러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에 따라 2022년에는 더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유일한 양자 컴퓨터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타겟 주가가 두 군데에서 상향해서 발표됐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크에서 아이온큐의 목표 주가를 18달러에서 2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이유는 첫 실적 발표에서 기대되는 실적이 나왔고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예약 가이던스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양자 컴퓨터의 퍼스트 무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크레이그 할럼에서 아이온큐 예상 주가를 20달러에서 26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예약 가이던스가 잘 나오고 있어 기쁘지만 아직 재무가 완벽하지 않기에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계획한 로드맵대로 개발되고 있고 기술들을 시연해주면서 앞으로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타겟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3개월간 기간 물량이 168%나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26%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168% 증가한 거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이온큐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성장주는 아주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어제 주가가 급등할 때 공매도 물량이 역대급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의 44%를 차지해서 비율은 낮지만 실제 거래량은
지금까지 공매도 거래량 중 최대치인 480만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무서운 게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가 계속 호재만 나온다면 공매도 세력들도 쉽게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번주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매수된 종목 5위가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내년에 락업 해제 일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이온큐는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저도 가격이 안정되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 자체는 과열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 다음은 전기차 개발업체 카누 소식입니다. 어제만 해도 23%가 급등했는데 풀이장에 1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6달러 부근까지 떨어지며 많이 하락했던 종목인데 어떤 이슈로 이렇게 오르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 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첫 번째 차량 생산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월요일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직 수익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과 EPS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첫 차량 생산 일정이 22년 4분기로 앞당겨졌습니다. 기존 생산 시기보다 약 3에서 6개월가량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월마트 근처로 본사를 이전했는데 그 이유가 월마트랑 계약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한 대가로 아칸소 주에서 1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이 전기차에 대해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이러한 호재를 같이 영향받아서 카누가 많이 급등한 듯합니다. 제 주변에도 카누를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얼른 전고점까지 뚫고 모든 주주들을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퀄컴 관련 소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드리면서 장기 투자 종목으로 퀄컴을 투자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래 영상처럼 조정 올 때마다 모아가면 좋은 미국 주식 중 하나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박스권을 유지했지만 실적은 계속 상승하는 주식으로 아마존과 TSMC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도 반도체 공급난에 전혀 영향이 없이 아주 좋게 나왔고 특히나 어제 더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퀄컴 분석 영상과 3분기 실적 분석 영상을 달아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뉴스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퀄컴이 애플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 선언의 뒤를 이어 주가가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공급업체인 퀄컴이 오는 2024년까지 애플 기기에 대한 공급 비율을 한 자릿수대 초반으로 줄이는 대신 독일 자동차 기업 BMW의 차세대 자율주행차에 자사의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 의존도를 대폭 줄여 통신용 칩 중심 사업에서 탈피하는 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는 등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열린 투자자 설명회에서 오는 2023년 출시되는 아이폰에 대한 통신칩 공급 비율이 20%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매출 기준 올해 10억 달러에도 못 미친 퀄컴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BMW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5년 뒤에 35억 달러, 10년 뒤에 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려 10년 뒤에는 매출이 8배나 상승하는 것이죠. 퀄컴의 이러한 구상은 애플이 아이폰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애플은 무선 통신칩을 독자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인텔 모뎀칩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퀄컴은 고급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며 자사가 개발한 스냅드래곤의 칩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고급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의 Z 플립 3, Z 폴더 3를 예를 들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 LG전자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기업 비오니어까지 인수하고 세계 1위 통신회사인 퀄컴이 자신의 막강한 기술력으로 다른 분야로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더 완벽해지려면 실시간 통신 기술까지 필요한데 여기에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갈 확률이 높을 듯합니다. 현재까지 퀄컴의 통신 기술력을 따라오는 반도체 회사는 없기 때문이죠. 저도 계속 적금식으로 매수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올라져서 기분이 좋네요. 퀄컴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은 리비안과 루시드 소식입니다. 정말 두 회사 모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말에 130달러쯤의 고평가라고 다른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서 분석해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더 폭등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주가는 언제까지 급등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그랬고
다른 성장주들도 꼭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니 몇몇 비슷한 차트 모양을 가진 기업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소재 의료 영상 기업 나녹스와 데이터 분석 기업 C3AI,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인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어입니다. 4개 다 상장한 지 며칠 만에 엄청 급등했지만 C3AI는 공모가 아래로, 나녹스는 공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공모가 아래로 잠깐 내려왔지만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장 후에 충분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C3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대부분 초반에 급등했던 성장주들은 언젠가 다시 살 수 있는 좋은 가격이 오곤 합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 분석해드린 리비안 예상주가입니다. 저 당시 PSR이 130달러에서 계산한 것인데 지금 170달러이니 PSR이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보다 PSR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리비안과 루시드가 테슬라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래 실적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장 효과와 최근 전기차 호재 요소들로 인해 상승했다고 보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루시드는 세계 10위권 시총에도 없었고 리비안은 6위였는데 리비안은 폭스바겐을 제치고 3위, 루시드는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현재 리비안은 150대, 루시드는 약 400대가량을 출고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0년 생산량은 930만 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비안과 루시드 충분히 좋은 회사이고 저도 투자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너무 과열됐다고 보며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새롭게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불타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 주식 분할 관련 소식입니다. 제가 10월 8일 날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질문과 답변을 분석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가 높아지면 또 분할할 것처럼 답변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가 넘었으며 주주총회 당시는 700불 후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분할을 할까요? 참고로 뒤의 내용은 공식 발표가 아닌 예전에 주식 분할 때 일론 머스크가 했던 행동들을 분석하며 예상한 자료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먼저 작년에 첫 번째 주식 분할 발표 전 일론 머스크가 했던 트위터입니다. 2020년 5월 1일 오후 8시 11분 자신의 트위터에 내 생각에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같은 해 8월 11일 5대1로 주식을 분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 작성 시간과 분할 발표 날짜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위터를 했습니다. 레딧 사람들이 추측하길 이 주사위가 모두 1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래 다른 면의 숫자를 합치면 5가 됩니다. 즉 5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하고 공교롭게도 이 트위터를 올린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 5분입니다. 즉 테슬라가 저번과 동일하게 5대1로 주식을 분할한다는 소리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11월 8일, 15일, 16일에도 94만 4,091주를 동일하게 매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특이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예측한 분석이 있는데 12월 9일에 주식 분할 발표를 한다는 분석입니다. 12월 9일 루머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석가인 게리 블릭이 해당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유명해진 듯합니다. 먼저 왼쪽 위 트윗부터 해석해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420이 69 증가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129번째 궤도 비행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스페이스X 궤도 비행 횟수를 축하하는 듯하나 일반적으로 129라는 숫자를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트위터가 분석했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앞선 주사위는 5대1 분할을 말하고 지금 말씀드린 두 개 트윗은 주식 분할 발표 날짜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해보면 12와 9가 나와서 12월 9일 5대1로 분할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트윗일 수도 있지만 많은 트위터들과 레딧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며 예전에 일론 머스크 행보에 따르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로만 봐주시고 테슬라가 언제 어떻게 분할할지는 공식적으로 나온 소식은 없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